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판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분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제 판교는 좀 따로 떼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새롭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서울의 웬만한 지역을 시세를 가뿐히 넘비고 있는 판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뭐 서판교, 동판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정리했었던 성남시 분석글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판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제 성남시의 중부생활권 발전 구상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성남시 중간 중부 쪽이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판교역, GTS 성남역 등의 역세권을 수도권의 남부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여수도공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주거지 측면에서는 이거 제가 분당구의 내용이랑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거의 1기 신도시 쪽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역 교통 지하철을 통해서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고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트램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이랑 공유경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공원도 하고 지역 특화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랑 서판교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판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삼평동과 판교역을 끼고 있는 알파리움, 푸르지오 그랑블 같은 판교 대장 아파트를 품 백현동이 있죠. 삼평동의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쳐둔 곳이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고요. 테크노밸리 우측으로 주거지인 붙들마을 1구단지, 1에서 9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학교가 있고 보평초는 7에서 9단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용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고요. 초록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현동을 보면은 추후에 어마어마한 교통의 묘지가 될 판교역을 끼고 있고, 에르머스가 입점해 있는 판교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죠. 나아가 이제 휴먼시아 브랜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푸르지오 그랑블, 알파리움 등의 아파트가 있어서 약간의 브랜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판교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LH 브랜드를 쓰던데 지역의 위상에 비해서는 브랜드의 다양성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음에 이제 서판교를 보면은 판교동이랑 운중동이 있는데 아파트들도 있는데 자연환경이 좋아서 단독주택이랑 타운하우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판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대장동도 경부고속도로 서측에 있고요. 이제 교통을 보면은 지하철은 신분당선, 경강선, 분당선을 활용해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안 막히면은 자차를 타고 강남 진입 20분대가 걸리죠. 근데 굉장히 막힌다는 게 함정입니다. 주말에 오전이나 그때 시간대는 안 막히니까 보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남시 분당 신도시 그래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판교 신도시에는 GTX-A 성남역 그리고 8호선 판교 연장 월판선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좋은 판교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선, 성남 1, 2호선 트램 이렇게 더미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끝으로 이제 판교의 집값이 높은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만 했었을 때 이제 총 매출이 110조라고 해요. 110조. 근데 110조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이게 지역 총 생산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지역 내 총 생산은 한 지역에서 도시에서 경제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경제 지표인데, 보시면 이제 인천을 보시면은 인천이 89조 정도 되죠. 약 90조 정도 됩니다. 부산이랑 인천이 거의 한 그 정도 규모가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탑급 광역시들의 지역 내 총 생산보다
판교 테크노밸리 한 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판교 테크노밸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다시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이 약 1,7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약 그 앞으로 이제 제2, 3 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전히 조성이 된다면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만 약 200조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판교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전체 평형 기준으로는 백현동에 있는 판교 더사 퍼스트파크 100평이 작년 7월에 49억, 그리고 알파리움 2단지 79평이 작년 11월에 40억, 프루지오 그랑블 51평이 작년 1월에 3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팔스타임 역시 백현동에 있는 백현 2단지, 5단지가 21년 8월, 22년 2월에 각각 21억, 20억에 거래가 됐고, 대부분 분이 19억 후반으로 거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가를 보니까 좀 내려와 있고요. 5구 타입의 경우에는 백현동에는 소형 평수가 거의 없어서 삼평동 보뜰마을, 운중동 산업마을 쪽 단지들이 13억 후반에서 14억 중반대 거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호가는 좀 내려와 있는 듯 하고요. 이렇게 판교까지 살펴봤고요. 판교를 보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생길 예정은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내용들이고, 그냥 바로 이어서 제가 판교의 임장기를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본 내용들인데, 이제 판교는 에르메스 브랜드가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에 들어왔어요. 근데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아무런 백화점에나 다 들어온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찐 부자들이 있는 동네에만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담은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제 판교 쪽은 퓨르지오 그랑브를 제외하고 상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백현동 5, 6, 7단지 인근을 봤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가 들어온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비롯한 판교 인근 상권을 이렇게 보는 식으로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평일 저녁쯤에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이제 강남 서초에서는 신분당선이나 빨간 버스를 타고 판교를 갈 수 있는데, 근데 길 막히면 이제 버스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한 30분대라고 적혀 있는데, 강남 빠져가는 데만 30분이 걸리고요. 뭐 판교까지 가는 데는 이제 뭐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은 바로 가는데, 이게 막히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도착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튼 한번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제가 강남으로 판교 가봤는데 1시간 넘게 걸렸고, 나름 버스 타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길 막히고 버스에 사람도 많으니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랑 버스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면서 이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역세권에 목숨을 걸게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버스는 되도록 막히지 않는 날에 이용하면 좋겠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낙상육교라고 있어요, 판교에. 근데 여기에서 거의 한 20개 정도 입박하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는 잘만 이용하면은 막히지 않을 때 좋은 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백현마을 5단지부터 6, 7단지를 쭉 돌아봤는데요. 5, 6, 7단지 모두 2009년에 준공돼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따로 없었고, 세대수가 뭐 300세대, 뭐 400세대, 뭐 500세대 이렇게 돼가지고 조용하고 오순도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단지, 4단지 여기는 임대주택이라서 따로 매물은 없었고, 푸르지오 그랑블이랑 주상복합들, 그리고 2단지 쪽은 나중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를 이제 부른 가격대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금매 위주로만 제가 찾아봤고, 요거는 제가 좀 민감한 가격 정보라서 요거는 시세 정보는 가려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판교 테크노밸리 분들도 계시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분양을 받아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이제 낮에 와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다시 또 방문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시세 정보는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낙생육구를 건너서 판교역 인근 상권이랑 일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여기 왼쪽에 있죠. 2020년도 말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뭐 저층은 11억 초반, 뭐 중층은 12억, 고층은 13억대로 거래된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2018년도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거의 11억 정도 했었고 재작년 하반기에는 호가가 뭐 10억 후반대에도 거래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분양가대로 다시 돌아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 대출이자,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뭐 잔금 대출 이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취득세까지 포함했을 때 엄청난 이득을 봤을 것 같진 않고요. 뭐 그리고 또 전월세 가격을 보니까 22년 6월 달에 11억 중반에 전세 거래됐고 22년 9월 달에 7억에 160만 원 반전세 거래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판교 대장인 푸르지 구랑물 36평 전세 가격이 10억 초반 정도 하는 걸로 보아서 아파트 25평 평수의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은 전시의 시세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현 5단지도 29평 전세가 7억대라고 합니다. 뭔가 전세 가격이 좀 이상하죠, 여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판교역 반대편에 있는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들어가 봤는데 뭐 시설도 잘 해놨고 제가 말해놨던 에르메스도 입점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판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높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판교점 현대백화점 여기 딱 간단히 돌아보고 판교역 인근의 상권이랑 일자리 쭉 살펴봤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는 못 갔어요, 시간상. 근데 여기 판교역 인근에도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카오도 봤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뭐 미디어아트,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고 뭐 아브니프라 판교점도 있고 광교에서도 봤었던 월드마크 아파트에 같이 형성되어 있는 월드스퀘어 상권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뭐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평일에는 이게 상권이 잘 좀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빠지는 주말은 영업에 좀 한계가 있어 보였어요. 제가 아마 금요일 밤쯤에 갔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상가는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중에 볼 이제 판교 푸르주 그랑불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다시 판교역 쪽으로 돌아와서 테크원 쪽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뭐 네이버 쪽 회사들이 있고 내부는 잘 해놨고요. 여기도 근데 상가가 있어서 상가 공업이 정말 많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테크원 반대편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도 들어가 봤는데 대학생 때도 한번 들어와 봤었는데 그때랑 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플랜테리어를 좀 잘 해놓은 것 같고 여러 시설들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공간을 꽉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고요. 라운지나 이런 회의실도 잘 준비를 해뒀습니다. 판교 이제 카카오 아지트 같은 경우는 판교역이랑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장 출퇴근하기에는 최고의 입지로 보였고요. 오늘 이제 에르메스부터 해서 카카오까지 이제 들어있는 이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제가 인터넷으로만 조사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